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에밀리와 조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가슴 따뜻하고, 때로는 유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60세, 은퇴한 교사입니다. 얼마 전 옥스퍼드 근처의 아늑한 마을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던 중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어느 날, 집 앞을 나섰다가 꽁꽁 얼어붙은 길에 미끄러져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무심코 길을 걷다 발밑에 있는 살얼음을 보지 못하고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간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날벼락 같은 사고에 남편 조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집안일에는 영 서툴렀던 조지였지만 그날만큼은 저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65세 은퇴한 정비사인 조지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기계와 씨름하며 살아온 탓에 집안일은 저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었고 그 자신은 오직 낡은 오토바이를 고치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창고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오토바이를 부품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레 어루만지며 마치 잃어버린 옛 친구를 대하듯 애정을 쏟는 모습은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그 낡은 오토바이가 마치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조지에게 오토바이는 그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 듯했습니다. 어쩌면 그 오토바이를 고치는 일은 조지에게 잃어버린 젊음과 열정을 되찾는 그리고 지나온 삶을 반추하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제가 다리를 다친 후 조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부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조지에게 요리는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건 어디에 쓰는 거지?"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달걀 프라이를 하고 냄비를 태우는 등 온갖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조지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 매일같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새까맣게 탄 토스트와 덜 익은 파스타를 먹어야 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지의 요리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럴듯한 아침 식사를 차려낸 조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도 하면 된다고" 를 외치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둘 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변변한 데이트 한 번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의 눈빛만으로 사랑을 확인하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빠듯한 살림에 쫓겨 제대로 된 신혼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지만 조지는 늘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해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조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저는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잊고 지냈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의 그 설렘과 행복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조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조지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다리를 다친 후 우리는 함께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조지가 정성스럽게 제 등을 밀어주는 그 따뜻한 손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목욕을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뽀얀 김이 서린 욕실 안에서 마주 앉아 있으니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조지는 제 얼굴에 스킨 로션을 꼼꼼히 발라주고 드라이기로 머리까지 말려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공주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놀랍게도 조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20년도 더 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어쩌면 오랜만에 제 맨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지는 제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딘가 낯설면서도 설레는 기분에 저는 조지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오랜만에 부부로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처럼 뜨겁고 격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랑받는 기분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멋진 남편이지만 조지에게는 딱 한 가지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다니엘과의 오랜 갈등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지는 아들 다니엘에게 유독 엄격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다투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다니엘이 진로 문제로 조지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가버린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지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들은 최근 몇 년간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제가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조지는 굳은 표정으로 화를 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다리를 다친 후 조지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아들 이야기를 꺼냈는데 조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녀석 이야기는 하지도 말하며 제 말을 막았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이제 그만 다니엘을 용서해주는 게 어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지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옆모습이 평소보다 조금은 부드러워 보였고 저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저에게 조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치고 나니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다니엘이 있었다면 서로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조지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조지의 마음속 깊이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들과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크게 다투고 난 후 훌쩍 커버렸고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고집이 세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 탓에 화해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리를 다친 것이 조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픔을 통해 얻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깨달음이었던 셈입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전화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제 제안에 조지는 그래, 그러지 뭐 라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조만간 조지가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그날을 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너머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부자의 모습을 저는 매일 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어느덧 2월의 중순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따스한 봄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지가 끓여준 따끈한 수프 한 그릇에 추위도 아픔도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지루함 여전히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 수프는 저에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값진 음식이었습니다. 조지의 서툰 손길에서 그리고 따스한 눈빛에서 저는 다시금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랜 세월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도 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꽤 먹을만 할 거야. 조지가 갓 끓여낸 수프 한 그릇을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요리에 영자신 없어하는 조지의 수줍은 미소가 어쩐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지의 서툰 솜씨를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조지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정성 덕분에 다 나은 것 같... 저는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조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조지의 얼굴에 쑥스러운 듯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서툰 솜씨로 끓여낸 수프는 예전처럼 간이 맞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맛이었습니다. 조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힐끔힐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마도 제 다리 상태가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괜찮아. 당신이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는 조지를 안심시키려는 듯 일부러 더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조지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지는 여느 때처럼 저를 욕실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니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조지는 제 곁에 쪼그리고 앉아 묵묵히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물과 조지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저는 온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당신도 같이 들어와요. 물이 참 따뜻하고 좋아. 저는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조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조지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아니야, 난 괜찮아. 당신 씻는 거 도와줄 테니 편하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조지의 모습이 귀여워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부인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저는 조지의 손을 잡아 끌어 욕조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조지는 처음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저의 장난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 서로의 몸을 씻겨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뽀얀 김이 서린 욕실 안은 우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조지는 샴푸 거품으로 제 머리에 장난을 치기도 하고 제 등을 간지럽히기도 하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 역시 조지의 장난에 덩달아 신이 나서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지만 이날만큼은 마치 갓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욕실 안을 가득 채운 따뜻한 수증기처럼 우리의 마음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조지는 어느새 제 잠옷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지가 건네준 잠옷을 입고 침대에 편안히 누웠습니다. 조지는 제 곁에 앉아 능숙한 솜씨로 제 머리를 말려주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자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네요. 저는 잠결에 조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지는 제 손을 꼭 마주 잡으며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당신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지의 품에 파고들어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조지는 제 곁에서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저는 그런 조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 다니엘과의 오랜 갈등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겠지요. 저는 조지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엘도 언젠가는 당신의 진심을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자 조지는 제 손을 더욱 꼭 잡으며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들과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꿈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조지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나가보니 조지가 서툰 솜씨로 남아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어서 와서 밥 먹어. 조지는 저를 보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조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 식사를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저는 조지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지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조지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조지는 은퇴 후 낡은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지가 작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오토바이를 통해 잃어버린 젊음과 열정을 되찾고 동시에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조지는 마치 잃어버린 과거를 복원하듯
낡은 오토바이 부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지가 오토바이 수리를 통해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마을에 좀 나갔다 올게요. 저는 조지에게 가벼운 외출을 알렸습니다. 조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디 가는데? 다리는 괜찮아.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조지를 안심시키려 했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아내 사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라는 다니엘과 저를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저는 사라를 통해 다니엘의 소식도 듣고 또 조지와 다니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을 어귀에서 사라를 만났습니다. 사라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다리는 좀 어떠세요? 사라는 저의 안부를 물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사라는 잘 지냈니? 저는 사라의 손을 꼭 잡으며 다니엘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다니엘도 어머님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다고 전해달라. 사라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라의 말을 듣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여전히 저와 조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라야, 오늘은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사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니엘과 조지,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주었으면. 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라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도 두 분의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사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해. 조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지만 네가 설득해준다면 가능할지도 몰라. 저는 사라에게 저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한번 다니엘과 이야기해볼게요. 두 분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라는 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사라와 헤어진 후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작업실에서 오토바이 수리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우리 산책 나갈까요? 날씨가 참 좋네요. 저는 조지에게 기분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조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당신도 답답할 텐데 바람 좀 쐬고 옵시다. 조지는 작업복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마을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가 저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저기 벤치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갈까? 저는 길가에 있는 벤치를 가리키며 조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 위로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지는 저를 쳐다보며 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사라를 만났어요. 저는 조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라를 거긴 왜? 조지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니엘과 당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라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지에게 사라와의 대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지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난 아직. 조지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다는 거. 하지만 언젠가는 용기를 내야 해요. 다니엘도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저는 조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늦기 전에 꼭 한번 3명이서 같이 식사해요. 당신과 다니엘이 다시 가까워지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이에요. 저는 조지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조지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여보. 당신 소원 꼭 들어줄게. 사라에게 연락해서. 조지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 정말 고마워요. 저는 조지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지는 저의 등을 토닥이며 울지 마, 여보. 내가 더 고맙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었고 저 멀리 푸른 언덕 위로 하얀 구름이 여전히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이후 조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항상 아들 문제만 나오면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닫아버리던 예전의 조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지는 매일같이 저에게 사라에게서 연락은 왔어? 다니엘은 뭐라고 한대? 라며 아들의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조지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여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니엘도 당신과의 만남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조지를 다독이며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사라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이 조지와의 만남을 허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다니엘이 당신과 만나겠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나를 만나겠다고? 조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사라가 다음 주말에 런던에서 만나자고 전해달래요. 저는 조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조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알았어, 여보. 나 런던에 갈게. 저는 그런 조지의 모습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조지와 다니엘이 부자의 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런던으로 떠나는 날 아침, 조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꼼꼼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그런 조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니엘도 당신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조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여보. 나 잘하고 올게. 조지는 굳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마시고 가세요.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조지는 제가 건넨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며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지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니엘에게 안부 전해주시고요. 저는 조지의 등을 토닥이며 배웅했습니다. 조지는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조지가 탄 택시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지와 다니엘이 오랜 갈등을 씻어내고 다시 한번 따뜻한 부자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말입니다. 조지가 떠난 후 저는 홀로 집에 남아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더디게 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집안을 서성이며 조지와 다니엘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서로 어색해하지는 않을까? 혹시 또다시 다투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지와 다니엘이 무사히 화해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저의 불안한 마음을 깨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조지가 환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조지의 밝은 목소리가 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잘 만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지에게 물었습니다. 조지는 저를 꼭 안아주며 잘 만났어. 우리 이제 다시. 저는 조지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지는 저에게 다니엘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 조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먼저 나에게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 조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나도 다니엘에게 아니다, 아들아. 내가 더 미안하다. 라고 말했지. 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털어놓았어.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기로 했지. 조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니엘이 다음 주에 사라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오겠대. 조지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됐네요. 저는 조지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다음 주말 다니엘과 사라가 우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20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지는 다니엘과 함께 낡은 오토바이를 수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사라는 저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조지와 다니엘, 그리고 사라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합시다. 제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조지와 다니엘은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조만간 결혼할 생각입니다.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결혼? 축하한다. 조지는 기쁜 표정으로 다니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상대는 누군? 제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라예요. 어머, 다니엘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사라? 정말 잘됐군. 저는 깜짝 놀라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려요. 축하해. 저는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조지와 다니엘의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는데, 다니엘과 사라의 결혼 소식까지 겹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 하지만 제 곁에서 곤히 잠든 조지의 숨소리를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 조지는 잠결에도 저의 손을 꼭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 저는 몹시도 기대되었습니다.